네, 그럼 우선은 오늘 수업을 예정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끝냈던 게 그 익스텐디드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랑 엘가말이 아니라 그 스퀘어의 멀티플라이를 하고 이제 그걸로 뭐 구현을 해봤었는데 이제 오늘은 그거를 이용해서 RSA를 이제 구현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RSA를 어떻게 하냐면 우선 키 제너레이터를 이제 실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키젠을 하면 이제 뭐 이거는 비트 수를 정하기 따라 나름이지만 일단 프라임을 두 개를 뽑고요. 그래서 그 프라임 중에 이제 그 프라임 두 개를 곱해서 라지 n을 만들고 그 라지 n의 이제 오더를 구하면 이게 이제 p-1과 q-1을 곱한 이 phi of n이 되겠죠. 그 이 값들을 계산한 뒤에 이제 원래는 어떤 랜덤한 그 이 phi n과 소수인 어떤 랜덤한 수를 뽑아야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이제 3과 3 아니면 6537 이 두 수 중 하나를 보통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공개 키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픽스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e에 대해서 이 모드 P of n에 대한 인버스를 구해내면 그게 이제 이 RSA 스킴의 이 프라이빗 키 D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보시면 이 P-1 곱하기 Q-1이 이제 P랑 Q는 소수인 게 확실한데 이 P-1과 Q-1이 3의 배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려고 이 P랑 Q를 뽑을 때 이제 어떤 소수의 두 배를 곱하고 나서 1을 더한 수가 소수가 되는 그런 세이프한 프라임을 뽑아요. 그러면 이제 뭐 만약에 2p 플러스 1이 소수라면 거기서 1을 빼더라도 2 곱하기 p가 될 거고 2 곱하기 p는 그 p가 소수이기 때문에 3의 배수가 절대 될 수가 없겠죠. 네, 그렇게 이제 소수를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 코드에서 그거를 태그로 넣어서 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PK는 이제 라지 n과 이 3 또는 6537이라는 숫자를 쓰게 될 거고요. 이제 네, 6537이 이제 그 16진수로 10001인데 그 저번에 스퀘어 앤 멀티플라이를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비트에 어떤 수를 나타내는 이진수를 봤을 때 1이 적을수록 계산량이 적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16진수 10001이 이제 6537이고 이거를 보통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RSA는 사실 인터넷 웹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이미. 그런 데서도 65537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K와 SK는 이렇게 정해지고요. 이제 이게 키젠의 전체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RSA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인크립션 스킴이 하나가 있고 시그니처 스킴이 하나가 있는데 우선은 인크립션 스킴부터 설명을 드리면 사실 키를 뽑고 난 다음부터는 간단하거든요. 이제 인크립션은 그냥 메시지의 그 이승을 그냥 사이퍼 텍스트로 사용을 하면 돼요. 모드 n에 대해서. 그리고 디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퍼 텍스트에 디승을 하게 되면 다시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이게 되는 이유는 이제 아까 보셨지만 E랑 D가 서로 그 인버스 관계니까 일이 되어서 이제 다시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결국 이거는 키젠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RSA 인크립션을 구현한 코드인데 이제 DXY는 저번에 배웠던 익스텐디드 유클리드를 위해서 그냥 다시 선언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DXY부터 뭐 스퀘어의 멀티플라이랑 이제 익스텐디드 유클리드 알고리즘까지는 전부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번 실습 내용을 참고하시면 그대로 코드 똑같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결국 RSA 이 셋업 키젠이랑
인크립션이랑 디크립션을 구현을 하면 되는데 그 전에 메인에서 어떻게 얘네를 부르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결국 그 프라이빗 키랑 시크릿 키랑 아니 퍼블릭 키랑 프라이빗 키랑 NED에 각각 저장이 되는 거니까 이제 NED를 선언을 해주고 셋업 단계에서 이 라지 N이랑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에 각각 값을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셋업부터 실행하는 거를 보면 이제 아까 보였던 그 수도 코드를 그대로 따라가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셋업에서 프라임을 담을 P랑 Q를 선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빅넘버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 프라임을 담는 라이브러리를 실행을 할 건데 함수를 이제 P랑 Q는 뭐 저희가 담을 리절트 변수고 1024비트를 아까 뽑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1024비트를 넣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1을 넣었는데 true false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false를 넣을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EP 플러스 1이 되는 소수를 뽑지 않기 때문에 이제 P-1과 Q-1이 뭐 3의 배수가 되거나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 태그를 넣으면 이제 EP 플러스 1로 안전한 세이브 프라임을 뽑아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뒤에 것들은 약간 소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인데 RSA에서는 크게 쓰이지 않고요. 그래서 뭐 n을 계산을 하는 함수는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 뭐 n을 계산하고 나서 P of n도 계산을 하고 e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 아니면 65537로 쓴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3으로 구현을 해놨고요. 그래서 3이라는 이제 퍼블릭 2를 알아낸 다음에 그 프라이빗 키로 D를 구해야 되니까 결국 익스텐디드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 E랑 P of N이 서로 소인 사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거의 최대 공약수는 당연히 1이 될 거고 그 최대 공약수가 1이 되는 이제 어떤 E에 대한 개수를 알아내는 그 값이 이제 D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D를 구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음수가 나오거든요, D가. 왜냐하면 이제 어떤 값 곱하기 2랑 이제 P of N 곱하기 뭐 어떤 계산 결과가 1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음수가 되는데 이 음수를 이제 다시 모두 Pn으로 넣어주면은 이제 나머지가 나오니까 결국 다시 양수가 나오겠죠. 이 D랑 똑같은 값에. 그래서 여기 이제 결국 D를 계산하는 과정이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뭐 밑에는 이제 메모리 관리를 위한 코드고요. 그렇게 이제 N이랑 E랑 D만 뽑아놨으면 사실 인크립션이랑 디크립션은 여타 했던 거에 비해서 딱히 어렵지 않거든요. 이제 뭐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제 이거를 빅넘버 형태로 바꿔낸 다음에 이제 그 빅넘버를 이제 익스포넨시에이션 연산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승을 해주겠죠. 그렇게 해서 m의 이승을 계산해 주는 코드가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렇게 이제 그 리턴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리턴을 해줄 때 여기서 리턴을 하는 타입이 이 unsigned 캐릭터 배열이니까 이제 빅넘버로 되어 있던 m의 이승을 다시 이 unsigned 캐릭터 벡터로 바꿔주는 배열로 바꿔주는 함수를 실행을 해서 이제 담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리턴을 하는 거고요. 디크립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이퍼 텍스트를 받아와서 이 사이퍼 텍스트를 빅넘버로 변환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뭐 메시지에 이승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사이퍼 텍스트에 디승을 해준 다음에 이제 이걸 다시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언사인드 캐릭터의 형태로 받아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인문을 확인을 하시면 아까 RSA 셋업에서 NED의 값을 담은 것까지 이제 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인크립션이랑 디크립션을 구현을 했으니까 뭐 메시지는 헬로우라고 이미 정해져 있고
이 함수에 넣으면은 이 헬로우를 인크립션한 어떤 헥스 스트링이 나오겠죠. 16진수 스트링이 나올 거고 그걸 이제 출력을 한 다음에 이제 디크립션 함수에 이제 이 사이퍼 텍스트를 넣고 나서 돌리게 되면 당연히 뭐 그 디크립션 결과가 헬로우로 나와야지 이게 끝이 날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RSA의 구현이고 실제로 돌아가는 걸 보시면 이 그룹 연산이 어쨌든 컴퓨터에서는 곱셈 연산이 부하가 큰 편이고 그거를 이제 그룹 위에서 이 1024비트 1024비트에 연산을 해서 이거를 이제 지수승으로 올리는 게 계산 과정이 좀 계산 오버헤드가 크거든요. 그래서 다른 함수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값을 확인을 하면 이제 n 같은 경우에는 1024비트 두 개를 뽑아서 곱한 값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e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으로 정해줬었는데 이제 이렇게 헥스 스트링으로 나오다 보니까 03이 된 거고 d 같은 경우에는 이 p of n에 대해서 e의 인버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이 나오고 이제 사이퍼 텍스트는 헬로우를 이제 헬로우에 3승을 한 그거에 대한 헥스 스트링 값이 될 거고 디크립션 결과는 당연히 헬로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같은 메시지를 여러 번 인크립션을 해도 다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퍼블릭 키가 3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시큐어하게 하려면 여기다 어떤 변형을 가해야 하긴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RSA 인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제 시그니처 스킴을 보면 사실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인크립션의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인크립션은 PK를 이용해서 인크립션을 하고 SK를 이용해서 디크립션을 하지만 이제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SK를 이용해서 사인을 하고 PK를 이용해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RSA 기반의 시그니처를 보시면 이제 우선 이 메시지를 이제 내가 만들었다는 거를 누군가한테 보일 건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해시를 한 값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인은 이 해시한 값에 대해서 본인의 SK 승만큼 연산을 해가지고 사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베리파이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메시지에 대한 사인을 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냐면 이제 어쨌든 검증에는 결국 메시지가 필요한 건 맞고요. 그래서 사인이랑 PK랑 메시지를 넣었을 때 이제 이 사인에 그 PK 승을 하면 이제 H 프라임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 H 프라임이 원래는 이제 이 H랑 똑같아져야 되니까 이 H 프라임이 이 내가 받은 메시지에 대한 해시 값이랑 똑같냐는 거를 이제 봤을 때 당연히 똑같다면 이제 이 PK와 SK가 딱 모드에 대해서 정확히 인버스가 되는 관계에 있다는 거니까 이제 이 메시지를 이 SK를 가진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이 메시지에 대한 사인을. 그래서 이제 같을 경우에는 1을 리턴하고 틀릴 경우에는 0을 리턴함으로써 시그니처 스킴도 구현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 셋업이 중요한 거지 구현 과정은 그냥 역관계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뭐 여기서 해시를 하는 이유는 뭐 메시지가 너무 길어서 연산을 줄이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뭐
약간 해시를 안 하게 되면 사인과 사인끼리의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시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네, 뭐 RSA 시그니처 코드는 예시를 올려드리긴 할 텐데 네, 뭐 따로 과제로 나가진 않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